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동현입니다. IT 시장에서 아이디어라는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디어 하나만 잘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티타임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글로벌로 도약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래요?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런 성과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 개발사가 이렇게까지 매출을 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눈에 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는 굉장히 고민인데. 좀 팁을 드리자면요. 네. 화제의 이슈 인물을 만나는 위클리 티슈 메이커. Hi everybody. 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빌드 2015에서 공개된 윈도우 10입니다. 9 어디 갔어요, 9? 좀 국면을 쇄신하겠다, 턴업 하겠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로 별로 안 친한가 봐요? 별로 싫어하나 봐요? 아닙니다. MS 사랑합니다. 네, K트렌드. 화장을 예. 자동으로 해주는 기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자 오늘의 티 시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었는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이 전략만 잘 짜면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이미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민경왕 총괄 매니저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신 곳이 보면 구글이에요. 네. 사실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수준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구글 플레이가 얼마 전에 이제 3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얘기를 하면은 네.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글 플레이에 올라와 있는 앱 수만 해도 벌써 100만 개가 넘었고요. 100만 개. 여태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만 해도 500억 건이 이미 넘은 상황입니다. 역시 그것도 전 세계 기준으로. 전 세계입니다. 네. 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한국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자 등록 수로 봤을 때 네.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발사들이 있고 또 그 개발사들이 이제 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그럼 한국 애플리케이션, 한국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한국 개발자들이 2014년도에 벌어들인 매출이 그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성장을 할 정도로 어허. 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의문점이 보통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한국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먼저 선을 보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한국향으로 만든 서비스들도 사실은 있고요. 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을 하고 앱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혼자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런 성과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되는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네.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앱 퀄리티 자체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앱이 만들어진 컨텐츠가 글로벌하게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유통 플랫폼이 열렸다는 거. 예.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런 좀 유명한 개발사들이랑 좀 미팅을 주선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게임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이 게임의 퀄리티가 우리나라의 정말 초창기 한 몇 년 전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더 깨닫게 된 게 이런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의 컨텐츠를 오히려 역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런 유명 개발자의 컨텐츠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야,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사례를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정말 네. 한 명이서 만든 또는 두 명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글로벌 기업으로 네. 어떻게 뜨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리고 첫 번째 메트리카 같은 경우에도
1인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예. 2012년도에 사실은 애플에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4월에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또 안드로이드 버전도 같이 런칭을 한 케이스입니다. 2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구글 플레이를 런칭하고 나서 약 이제 2달 정도 지났을 때 월간 다운로드 수가 11배까지 늘었고, 그다음에 누적 다운로드로 봤을 때는 1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전 세계로부터의 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는 지금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스마트폰 유저의 40% 이상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이 레트리카라는 카메라 앱을 거의 기본 카메라 앱으로 매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는 자밥 스튜디오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2인 부부? 개발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허. 남편분께서 개발을 하시고 이제 그 와이프 되신 분께서 디자인을 하신 이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어떤 분이 이 게임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팀끼리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해보다가 이 앱이 이것만 좀 고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고쳐줄 수 있냐라고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정류장 간에 뭐 한 1분 뭐 이런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스테이지를 끊는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도 좀 더 많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제안을 했고 그거를 수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추천 앱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씀 듣기로는 우리나라 유저가 한 35%, 예. 또 그 외의 나라가 65%에 달할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매출 또한 월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사례가 있습니까? 그 다음 사례는 조금 중견 개발사라고 할 수 중견 있는데요. 개발사. 네. 네. 이 회사 이름은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핑크퐁이라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그 브랜딩을 가지고 거기서 뭐 동요라든지 색칠하기라든지 이렇게 좀 곁가지로 계속해서 앱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대표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어느 날 SNS에 사진을 보시게 됐는데 이 사진이 어떤 말레이시아에 있는 부부가 아기를 위해서 자기 아기의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사진을 예.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가장 놀랐던 거는 그 생일 잔치 생일상에 이 핑크퐁 캐릭터가 정가운데 크게 있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그 말레이시아 그 부부 그 아기가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꼭 좀 자기 생일상에 핑크퐁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핑크퐁 캐릭터 뭐 들어간 뭐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이 개발사도 몰랐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즐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회사가 뭐 동요, 뭐 그림 그리기, 뭐 네.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각각의 서비스들을 론칭할 때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로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부터 디자인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런칭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사례는 조금 큰 회사예요. 네, 컴투스라는 회사입니다. 컴투스. 컴투스는 정말 전통적인 모바일 게임의 강자로 예. 불려왔는데요. 특히 작년 한 해는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 그리고 서머너즈 워라는 두 개의 게임을 예. 연달아서 정말 메가히트를 시켜가지고요. 근데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굉장히 매출 10위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차트 10위권에 올라 있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마케팅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치 자체를 보면은 저희들이 한국 개발사가 이렇게까지 매출을 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작년 한 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본적인 의문은요. 이게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눈에 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는 굉장히 고민인데. 좀 팁을 드리자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컨텐츠를 잘 이해하려면은 좀 언어 지원이 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일관성 있는 사용자의 경험 이 앱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가 새로 다운로드를 딱 받고 이 앱을 딱 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예상과 달리 움직인다면은 예. 이거는 이 앱의 뭐 어떤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 느낄 겨를도 없이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어렵다. 이게 잘못됐구나. 네. 오류가 있구나. 네, 지워야 되겠다. 네.
거기에서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요. 게임에 좀 더 포커스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서비스 API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API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카카오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배경에는 카카오톡에서 이 게임 안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전 세계에 많은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뭔가 친구들끼리 같이 모으고 또는 또 국내에서는 컴투스의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유저들끼리 이제 그 즐기는 이런 무료 자원을 10분 활용하시면은 개발하시는데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네요. 아까 예를 들어서 빨리 인도네시아로 가서 공략하자.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담당자는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사실 내부적으로 경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뭔가 제조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좀 거창하게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플랫폼 회사는 그냥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그냥 잘 굴러가겠지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부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라는 거 재밌네요. 더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이슈 인물을 만나는 위클리 티슈메이커. 오늘은 가상현실의 선두주자 오큘러스의 창업자 팔머 럭키와 함께하겠습니다. Hello. Hi. I'm Hi. Paul. Yeah. It's great to be here. So how about I'd like to just say hi to you guys. Hi, everybody. Oh, you're still really young. Yeah, I'm 22 years old. Oh, So wow. I started Oculus when I was 19 years old, 19. and I was working on it before then too. So I've been working on virtual reality since I was a teenager.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이걸 제품으로 구현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It started out as a very selfish thing. I wanted to play video games in the best way possible. And so I knew from science fiction movies and books that virtual reality was going to be the best way to play my video games. 이거를 하면은 좀 되겠다라는 확신이 언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I launched a Kickstarter with a goal of raising $250,000, which would be enough to make several hundred development kits. I just wanted a few hundred other people to have virtual reality headsets and we could all play with them. But then we raised $2.5 million, and then we kept selling them in huge quantities after Kickstarter. That's when I realized that virtual reality was going to be a big enough field that I could actually, make it my real full-time job doing this. And that was a very exciting moment. 페이스북이 2조 원 단위로 인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오큘러스만의 뭔가 강점이 있다는 의미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There are other companies that are working on virtual reality, but for them, it's more of a side project. It's something that is just one of many things within the company. Oculus, everyone at the company loves virtual reality, and everyone came to the company to work on virtual reality, and that they also agreed with our vision of virtual reality as a technology that would replace so many other technologies. 보통 페이스북 하면 그냥 SNS인데 과연 이 오큘러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Facebook's vision is to connect the world. Virtual reality is kind of a natural step along that same path. Not only of allowing you to talk to people, but to share experiences with people. So we have a vision where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can virtually transport themselves to the same space. That's something that Facebook today sort of provides with their technology using pictures and videos and the Facebook newsfeed. But virtual reality has the potential to make it much stronger. 가상현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욱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Games are really just the start for virtual reality because the games industry is the only industry with the tools and the talent to make immersive real-time 3D worlds. Virtual reality is an interesting technology in that if you can get it to be perfect, it can replace almost every other form of media, whether it's film, television, books, games.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perfect virtual reality. And the question isn't if we'll get it, it's just when.
Today, we have the technology that makes you feel like you're looking into a virtual world, that provides the image for your eyes and the sound for your ears. Bu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e can do in the future. For example, haptics, the ability to actually feel things in the virtual world, to pick up a virtual cup and feel like it's actually a real cup. Also, things like scent, things like taste. We don't have the technology to simulate those things yet, but the more technology we get for virtual reality, the more realistic the experiences will be, and the more things you'll be able to do in those virtual reality experiences. And we're confident that eventually we're going to be able to perfectly simulate all of the senses. 크리센트 베이가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지. 네. So Crescent Bay is an internal prototype. Crescent Bay is the code name for that prototype as we worked on it for months, and then eventually when we showed it to the public, we decided to keep it. We haven't announced a date for the consumer version of the Rift. Our hands are kind of tied in a lot of ways, but it is coming soon. It's coming soon, and we're really excited. We wouldn't be telling developers to make content and working with developers to make virtual reality games if there wasn't going to be a way for them to sell them very soon. 오늘 티타임에 나와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떠셨는지. Well, this interview has been really good. It's been lots of good questions, and I'm always really glad when I can get a chance to spread the word about virtual reality and try to convince people that virtual reality is the future. Do you believe? I believe. There we go. Hopefully they believe too.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크수다 시즌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기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주차네요. 시즌2 2주차인데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조수연 기자 그리고 장혜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아이템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고 있는 4월 예.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예. 비드 2015에서 공개된 윈도우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이 앞에 나온 게 윈도우 8이었어요. 네. 8. 네, 응? 8이었는데 네. 9 어디 갔어요? 9. 9는 어디 가고 지금 10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 윈도우 8에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실패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전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반전의 기회를 사실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윈도우는 운영체제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OS. 운영체제란 말을 MS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플랫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아주 큰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결정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윈도우 10 전략 어떤 특징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이제 하나는 모든 기기로 윈도우를 확산시키겠다. 두 번째는 윈도우 10을 운영체제가 아니고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인데요. 필수 365 게임,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을 윈도우 10에 올려서 이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윈도우 8에서도 이를테면 앱스토어 같은 걸 만들어 놨단 말이죠. MS가 그죠?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고 특히 이제 엑스박스하고 연동시켜놔서 네. 게임도 네.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이 말인가요? 윈도우 10에서는 좀 국면을 쇄신하겠다, 턴업 하겠다 라는 식으로 요새 힙합이 유행이라서 네. 턴업. 아 일단 이제 자꾸 얘기만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윈도우 10이 어떻게 생긴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윈도우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윈도우 8이 또 있어야 되겠는데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티타임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네요. 윈도우 8.1에서는 그 PC와 모바일의 융합을 추구했는데요. 예. 라이브 타일이라는 그 메트로 UI 체제로 변경이 되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최적의 경험을 양쪽 다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로 만든 게 윈도우 8입니다. 8이었다. 예. 네, 윈도우 10에는 시작 메뉴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창이 뜨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태블릿 모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아까 시작 메뉴에 있었던 게 시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앱을 실행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웹브라우저인 스파르탄인데요. 이걸 띄워보면 창 모드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태블릿 모드가 들어간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스크톱과 태블릿 모두에서 맞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장 기자가 설명할 때 스파르탄이라는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상한 용어를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가 없어지고 스파르탄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없어진다기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과 스파르탄의 동거는 앞으로도 좀 쭉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하 버전에서 만들어졌던 사이트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예.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윈도우 10에는 둘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그렇구나. 예상이 됩니다. 네. 덧붙여야 될 게 근데 사이트들이 리뉴얼이 되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파르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쓰려면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윈도우 10은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는 윈도우 XP에서 7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예. 그 라이선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7, 8, 8.1 사용자들에 한해서는 1년간 한정적으로 윈도우 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윈도우 10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역시 불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라는 맞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훌륭한 결단을 했어요. 훌륭한 결단을. 네.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논란이에요.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네.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니 이게 웬 말이냐? 네. 야, 이 말은 그 윈도우 10 OS를 유료로 구매해서 네. 일반 사용자들이 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게 아닌가? 윈도우 10은 네. 지금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고요. 그러려면 초기 성과, 3개월 내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 업그레이드 정책으로 윈도우 점유율을 쭉 올리겠다. 예. 네, 이런 노림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말 위주로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말이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킬러 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킬러 앱이 없다? 네, 이제까지 이제 앱 개발자들을 그렇게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스마트폰용 윈도우 스토어가 따로 있었고 예. 데스크톱 스토어가 따로 있었는데요. 예. 윈도우 10부터는 그 스마트폰과 모바일, PC 모든 OS를 통합한 단일 스토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모바일에서 태블릿 모드라는 보안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터치에 좀 익숙한 터치 중심의 UI라고는 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윈도우 10이든 스파르탄이든 코를 파니 만에 안에 어쨌든 그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그럼 좀 나도 이제 그쪽 시장에 좀 따라가 보겠다.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좀 모바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별로 안 친한가 봐요. 별로 싫어하나 봐요. 아닙니다. MS 사랑합니다. 예. 자, 그래서 윈도우 10, 스파르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처음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처음 나온 버전이 윈도우 10인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사티아 나델라 회장 머릿속엔 예. 올해 윈도우 10 성공적 이 단어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모바일에서는 뚜렷한 그 돌파구가 없는 시점입니다. 이 점에서 MS가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고 윈도우 폰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예. 거기에 대한 노력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요.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조 기자에게 팀 쿡이란 팀쿡이랑요. 사랑해요, I love you. 강 기자에게 윈도우란 윈도우란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턴업이다. 예. 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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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굉장히 좀 힘든 방송이었어요. 다음부터는 말이죠.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그 IT 전문 기자로서 네. 어떤 그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윈도우 10 잘 나간다. 예. 8포인트와는 다르다. 8
아시잖아요, 예, 정말. 예. 네, 정유리 그러니까. 지금 개그를 지금 치십니다. 웃기려고 웃기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윈도우 8 이렇게 예, 하려고? 맞습니다. 어. 윈도우 8. 또 장혜림 기자가 이것도 준비를 해왔어요?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무나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찬을 해줬어요. 아 그래요? 예. 방송으로 해서 어떡하지?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겁니다. 네, 빌려왔습니다. 이 기계를 빌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야 정말 별로 좋은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KBS는 말이에요. 네. 그 적들의 침공을 대비해서 곳곳에 이게 다 방화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터져요. 모르셨죠? 네. 그리고요 네. 또 있어요. 지금요 네. KBS 직원이잖아요. 네. 수신료 안 내요. 해요, 그래서? 모르셨죠? 네. 예. 정말 예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조수현 기자하고 장혜일 기자는 너무너무 순진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KBS 직원이라고 해서 수신료를 안 내지는 않습니다. 수신료 다 냅니다. 그리고 적들의 침공을 대비해서 뭘 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테더링이 잘 안 된 거지 뭐. 자, 오늘 방송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이 방송 힘들죠. 그 오늘 방송에 특히 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 남혜연 기자하고 여기 남자 기자 이름 뭐죠? 서준석 기자 방청하러 왔는데요. 조만간 이 모습이 이제 자신들의 모습이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방송 못하는 것 같죠? 굉장히 못하는 것 같다. 예. 자, 저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 한번 나중에 봅시다. 이거 증거 화면이에요. 증거 화면. 예. 네, 테이트랜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재밌는 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정말 여성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예, 그런 제품이 드디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템입니까? 화장을 예, 자동으로 해주는 기기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모다라고 하는 기기인데요. 뭐다? 일단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것 같아요.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해요. 그 기계에 가서 거기에 딱 갖다 대면은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누르면은 이제 스캐닝을 시작해요. 스캐닝을 하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시간이 30초 만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을 전형적으로 베이퍼웨어라고 이제 딱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임팩트가 있고요. 네. 시끌시끌하게 뭔가 버즈가 될 만한 이슈들이 되게 큰 제품이지만 예. 실제로 상용화되기, 실제로 기술화돼서 구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제품들이라서 아하. 아마 여성분들 화장하시는 거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신 적 아마 몇 번 많으시죠? 예. 그게 진짜 저는 가끔 볼 때마다 되게 놀라운 게 다들 작가분들이신 거예요, 거의. 진짜 무슨 정말 정교하게 정말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되게 놀랐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과연 기계가 어떻게 구현한다는 할까? 것 자체가 그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제 저는 말이 그 말인데 뭐 한간에는 2017년까지 거의 완벽하게 2017년까지? 예. 아니 그러니 차라리 그러면 좀 예. 있으면 얼굴만 들이대면 내가 원하는 얼굴 모양으로 바뀌는 성형 기계도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혹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실리콘 자동으로 이렇게 막 예, 들어가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는 게 마치 3D 프린터처럼 근데 이거를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레이어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그다음 색조. 그러니까 얼굴에 그 예. 화장을 하는 그게 쌓아간다. 예, 그렇죠. 지금 이 얘기예요? 예, 레이어로 형성돼 있다. 야 이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재미난 아이디어인 건 같은데 네네. 실현 가능성은 거의 뭐 저희 장담할 수 없다.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2년 후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아이템. 예, 두 번째 아이템은 헬로 알프레드라는 혹시 그 배트맨 최근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 배트맨 주인공 브루스 웨인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집사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집사 이름이 알프레드인데 아하. 저런 집사가 한 명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집사의 역할을 해주는 뭐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맞습니다. 얘기하려고 하겠네요. 사용자들에게 음. 개인 집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은 뭐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인터넷에서 네. 신청을 합니다. 예.
나 집사 서비스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월에 10만 원을 내게 돼요. 그러면은 집사를 배정을 해줘요. 개인별로. 예.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을 하고요. 원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뭔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사 도우미랑 뭐가 다른가요? 온디맨드라 그래서 이제 약간 채팅 방식이죠. 메신저 방식이죠. 내일 입어야 될 셔츠가 있는데 그거 좀 빨리 드라이 좀 맡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맡기면 채팅을 하면서 약간 훨씬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예. 접근을 하는 그런 가사 도우미 서비스라고. 그러면 그 집안일과 잡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장을 보고 또 냉장고에 채워놓고 구두 닦기도 할 수 있고 예. 세탁물 처리, 어떤 택배 받는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잡무를 일단 카테고라이징을 해놨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들었을 땐 전혀 뭐 새롭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예, 이게 뭐 IT 비즈니스 서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네. 사실상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제 그런 메신저 UI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조금 뭐랄까 스페셜 리퀘스트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큰일 났네. 집 완전 더러운데 지금 차 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네. 뭐 지금 좀 뭔가 세팅 좀 이쁘게 해줄 수 없나? 뭐 그런 이런 것까지? 예,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IT 비즈니스 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지금 IT 안에서만 노는 그런 제품들은 좀 한계가 좀 부딪히고 있어서 예. 뭔가 오프라인에 있는 리테일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예, 시장이. 맞아요. 예. 집안 일을 도와주거나 개인의 잡무까지도 해결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아이디어가 IT를 만난 거예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아이템 갖고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큘러스 창업자 팔머 러키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실감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가상현실 기기를 고안해냈다는 이 말인데요. 아이디어 잘 찾아본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